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켓나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또 간만에 원자력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예. 사실 기존에 보면은 그 AI 반도체 칩 수요 확대에 따라서 막 전력, 네, 전선 설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 네, 많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원전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것 네. 같아요.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좀 있는 투자자면 아마 원자력 르네상스? 원전 부활? 이런 음,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인공지능을 가동하는데 중추가 되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칩도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칩도 많이 필요하지만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해요. 오죽하면 전기 예. 먹는 네, 하마라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빅테크들은 전력을 어디서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탄소 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에너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네, 네. 소모하는데 그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예, 태양광이나 뭐 풍력을 쓴다고 해도 이런 에너지는 기후 여건에 따라 굉장히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네. 날은 태양광에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날은 뭐 별로 안 만들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음,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해서 그렇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의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 해답으로 부상을 한 거고, 아, 그 보고가 된 거를 보면 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화석 연료의 한 2%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깨끗한 네. 에너지라는 거죠. 사실 원자력 하면 뭔가 그 방사능 예, 노출 그런 위험할 이슈가 것 있잖아요. 같고, 예. 사고도 뭐 몇 번 났었고, 이거 어쨌건 그래서, 방사성 원소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쵸,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환경, 탄소 제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깨끗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네. 탄소 제로 목표도 달성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아, 있는 솔루션이 원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군요. 그쵸. 예. 근데 데이터 센터가 대체 전기를 얼마나 먹길래 지금 원자력 예.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 얘기까지 그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보고된 걸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300억 와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이 잘 예, 안 안 와닿아요. 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좁혀서 보면 네.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그 데이터 센터가 소모한 전력량이 어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 빼고 한 10개 정도 네. 큰 나라 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웬만한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그 전력이랑 맞먹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 예, 그 정도로. 정도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앞으로 이 소모량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AI 반도체 칩이 이제 더 보급화되면 그쵸. 이게 더더욱 뭐, 그렇겠죠? 예, 생성형 AI가 더 예. 활성화되고, 더 범용화되고 이러면은, 데이터 센터는 더 더, 가동해야 되고, 예. 지금 신규로 건축하려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다 에너지 그쵸. 공급하려면은 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게 있는데, 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미국 전체 전력 소모량 중에서 데이터 센터 비중이 한 3%인데 음. 이게 2030년까지 가면은 8%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와. 있고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지금부터 2026년까지 2년 뒤에 2배로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에너지 업계가 지금 폐쇄시켜놨던 네.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기도 하고 뭐 미국 포함해서 주요국이 다 원전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음. 실제로 잠자다가 지금 깨어나는 네. 원전이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여기가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예요. 네네. 펜실베니아 주에 여기가 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떨어져서.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음. 근데 여기가 그 원전을 1기, 1호기, 2호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가동이 됐었는데 1979년에 굉장히 최악의 미국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 뭐 방사능이 예, 그 유출돼. 당시에 한 200만 명이 방사능 노출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폐쇄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동을 하다가 2019년에 중단이 됐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천연가스랑 이게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업체가 이거를 지금 한 5년 된 거죠. 나머지 하나도 폐쇄를 시켜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부활시킨 게 인공지능이에요. 와.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원전을 보유한 업체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업체랑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20년 동안 이 원전을 돌려서 가동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에게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데이터 네. 센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네.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은 많이 필요한데 네. 또 탄소는 줄여야 되고 그러게요. 이러다 보니까 예, 해법으로 원전을 원전. 찾아간 거죠. 그래서 회사가 그 컨스텔레이션이라는 회사가 16억 달러를 들여서 이거를 복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2028년 초부터 다시 가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2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탄소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도 아니고 네거티브는 뭐냐 궁금하실 텐데 네. 이게 배출하는 탄소랑 포집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 흡수해내는 제거하는 그 탄소랑 비교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예, 포획하는 게 포집하는 게 더 많게. 그래서 네거티브. 예, 네트로 했을 때 방출하는 양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네. 현실은 어떠냐면 2023년이랑 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게 인공지능 때문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예. 전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20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이때까지 네거티브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지금 해결책으로 찾은 게 원전이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한테 가서 네. 전력 좀 생산해줘 이렇게 된 거죠. 네. 다른 빅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알파벳이나 그 아마존, 예, 뭐 메타 네. 이렇게 인공지능의 사활을 거는 업체들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전력은 많이 써야 되고 탄소는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 아마존이 먼저 사실은 원전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3월에 클라우드 사업 그 부문이 있잖아요. 네. 아마존 웹 네네. 서비스라는 예, 그 사업 부문이 탈렌 에너지라는 잘 못 들어봤을 저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예, 이 회사한테서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건물이거든요. 흰색으로 네. 보이는 여기도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 주예요. 흰색으로 보이는 게 데이터 센터 건물이고 좀 네. 약간 저기, 떨어진 데에 그 원전이 보이잖아요. 네, 보여요. 사진에는 강이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 서스퀘어나라는 강이 있어요. 원전을 돌리려면은 네. 물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냉각수가 식혀야 필요하니까. 되니까, 예, 예.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사진에 안 보이는데 이 강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전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해서 가동시키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여기 이 흰색 이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이 아마존은 요 데이터 센터만. 네,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네. 사업 부문에서 그래서. 이걸 인수하기로 한 거죠. 저 옆에 원자는 아니고. 이 데이터 센터를. 네.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원전에 대한 수요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체들이 이제 부활을 시키려고 어.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홀텍 인터내셔널이라는 네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에너지부랑 미시건주한테서 18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폐쇄시켜 놓고 있던 원전을 재가동시키려고 작업에 착수했어요, 이미.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는 회사도 아마 들어보셨을 알아요. 텐데 예. 예, 이 회사도 지금 아이오와주에 원전 자산이 있는데 폐쇄시켜 놓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뭐 재화 그 르네상스다 뭐 부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 이전에 보면 네, 전선 유틸리티 쪽, 엄청 유틸리티 섹터, 뛰었었잖아요. 예, 네. 이제는 그럼 원전 쪽 좀 관심을 이미 가져야 주가가 근데 예,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어요. 큰 네. 손들은 스마트머니는 아, 이미 예, 움직였구나. 이미 움직였습니다. 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콘슬레이션 예. 에너지라는 이 회사가 엑셀론이라는 미국 유틸리티 업체인데 여기서 2022년에 분사하면서 출범한 업체예요. 근데 원자력 이외에 뭐 풍력도 있고 천연가스, 태양광, 화석 연료까지 다 하는데 그 중에 원전만 떼놓고 보면은 미국에서 최대 업체로 꼽히는 회사예요. 그리고 포춘 500개 기업에 들어가는 업체고요. 앞에 네. 봤던 그 펜실베니아 이외에 뭐 뉴저지, 뉴욕 이런 지역 11개 주에서 35개 정도 되는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요. 주가가 이미 지금 올 들어서만 130% 뛰었고요. 많이 뛰었네. 예,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돼 있거든요. 네. 정보 코드가 CEG인데 네. 1년 동안 153% 상승했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만 50% 올랐는데 이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한 게 직접적인 호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요. 두 개 회사 다 이 원전을 그래서 얼마에 공급하기로 했는지 네.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거를 언급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아, 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발표를 안 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기사가 날 법한데. 그렇죠. 근데 월가에서 그러니까 아이비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컨슬레이션이라는 업체가 네. 향후 이익 전망을 내놓잖아요. 그거를 유추해서 그걸 근거로 유추해 보면은 메가와트 시당 한 90에서 110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기존 가격의 한 2배 정도 프리미엄 붙여서 매입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비들이 지금 강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제프리스가 주가 올 들어서 130% 뛰었지만 2배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와. 높였어요. 근데 뭐 이미 지금 주가가 285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300달러라고 해봐야 얼마 안 네. 남은 거죠, 사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이제 연말 가까워 오면서 내년 전망을 보잖아요. 네네. 2025년 토픽을 한 15개 종목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컨슬레이션을 포함시켰어요. 이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한 것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연간 그 주당 순이익이 한 1.7달러 정도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 회사도 AI 토픽 중에 하나다 단연에 꼽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게 실적 추인데 네. 보시면 매출이 뭐 이미 지금 한 4년 정도 꾸준히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2021년, 2년 적자를 냈었는데 작년에 16억 달러 흑자 내면서 꽤나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올해 실적도 긍정적인데 최근에 지금 3분기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연간 이익 전망치를 높였어요. 원래는 상단이 한 8.03달러? 8달러? 살짝 넘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수정치를 보면 8.4달러로 나와요. 그리고 아이비들은 2030년에 연간 EPS 주당 순이익이 25에서 30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가 한 8달러 정도 나온다고 해도 4배 가까이 오르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만큼 뛰었는데도 상승 베팅을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또 경계하는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30배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좀 부담스럽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직은 원전에 대한 정책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신규로 뭐 프로젝트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강세론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한 것만 가지고도 주가 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원자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좀 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겨냥해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이제 뭐 AI 반도체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원자력까지 그렇죠. 왔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말고 네. 혹시 다른 쪽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종목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플로우 서브라는 종목을 숨은 진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천을 했어요. 이건 어떤 회사예요? 원전을 직접 가동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펌프, 펌프? 밸브, 아, 그리고 액체나 기체가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새는 네. 경우가 생길 수 이게 있잖아요. 뭐 원자로에 쓰이는 네. 아, 그래서 그런 뭐 액체나 기체를 새지 않게 밀봉하는 장치 네. 이런 거를 만들어요. 이런 장치나 뭐 기기를 만들어서 에너지 업계도 공급을 하고 에너지 외에 뭐 통신, 제조, 환경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납품을 해요. 그리고 50개 넘는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업체가 특히 그 AI 메가 트렌드의 숨은 진주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밸브랑 펌프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원전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요. 네. 실제로 6월에 AGI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네. 이 회사에 그 펌프를 5,000개 납품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신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네. 수혜주로 꼽히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뭐 앞으로만 좋을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몇 년 동안 호조였어요. 3년 동안 그 연간 EPS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1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률이 최근 12개월 동안 8%대에서 10%로 뛰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가 연초 이후에 30% 정도 올랐고 최근에 52주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런데도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16배밖에 안 돼요. 아까 컨셀레이션이 네. 3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S&P 500이 한 21배라고 보니까 훨씬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분기 수주량이 12억 달러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늘어났는데, 수주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신호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이 회사는 월가에서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외형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M&A에 굉장히 활발해요. 모거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특수 밸브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어떤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거 외에 뭐 지적 자산권을 매입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 경쟁력을 높이고 뭔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꾸준히 세우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월가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업체예요? 원래 1946년에 세워진 회사인데 그때 회사 이름은 캐피털 리프리저레이션 인더스트리였어요. 네. 한 80년 지나면서 회사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원천 기술은 뭐냐면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차고에 네.
그 항온 항습기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냉방, 난방, 가습, 제습 이런 기능을 가진 공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다가 1965년에 전산실에서 쓰는 그 공조 시스템을 네. 개발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컴퓨터라는 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뭐 대단히 큰 기업 몇 개만 이렇게 전산실을 가지고 운영하던 그런 때였는데 전산실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산실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맞는 공조 시스템을 냉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회사 제품을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인정했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은 버티브가 최고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 지금 그래프 보이시는 것처럼 2023년부터 수직 상승한 게 보이시죠? 네네.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252%였어요. S&P 500 기업을 다 제쳤어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네. 올랐네요. 그리고 올 들어서도 130%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 살짝 꺾였었는데 다시 네. 뭐 거의 제자리를 찾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이시는 이 사진이 젠슨 황이 인정한 그 공조 시스템이에요. 이게 버티브 냉각. 리버트라는 예. 시스템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의 그 냉각, 열을 식히는 계속 이걸 가동하다 보면 뜨겁죠. 엄청 뜨거워진다고 예,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식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핸드폰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이걸 가동하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걸 또 또 식혀야 식히는데 되니까. 전력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앞서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인수한 업체가 그 데이터 센터가 탈렌 탈렌 에너지. 에너지. 예. 이 기업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텍사스에 있는 회사예요. 그 대형 전력 회사인데 원전도 하고 뭐 천연가스나 화석 연료도 같이 하는 회사예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 조사 업체 중에 팩트셋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네. 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네, 이 많이 회사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 데이터에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탈렌 에너지라는 이 회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었어요. 팩트셋 데이터에 그 아이비들 보고서가 팩트셋 데이터에 그 남는단 말이에요. 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근데 커버하는 예, 애널리스트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예. 약간 소외된 기업이었는데 관심 바뀌었네요. 그랬는데 주가가 올 들어서만 190% 뛰었어요. 와. 그리고 1년 동안에는 260% 올랐어요. 네. 그리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뭐 UBS, 바클레이즈, 구겐하임, 제퍼리스 뭐 이런 주요 IB들이 연이어서 첫 보고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매수 추천을 하고 있는데 UBS가 9월 17일에 첫 보고서를 냈어요. 이 기업을 처음으로 커버하는 보고서를 낸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97달러로 내놨어요. 그때 당시에 한 15% 상승을 예고한 건데 이미 주가가 190달러 선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리고 바클레이스가 207달러 제시를 했고요. 제퍼리스는 목표 주가 232달러, 20% 이상 추가 상승을 예고한 거고요. 구겐하임은 그 사진에서 좀 전에 봤던 그 원전 있잖아요. 네. 예, 그 원전이 황금알 낳는 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러면서 매수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아마존이랑 지금 크게 나온 게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두 건이 나온 거잖아요. 원전 네. 딜을 한 게. 이게 그 IT 업계, AI를 개발하려는 AI 시장에서 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빅테크들이 그 전력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건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 주가까지 원전은 물론이고 그 뭐 밸브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리고 이런 냉각, 회사들까지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뛰고 사실 있는 이게 거죠. 원전 돌리려면은 또 그 우라늄 필요한 거죠. 그쵸. 예. 원전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라늄
수요도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우라늄 현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 많이 올랐어요. 올 들어서는 좀 떨어졌는데 다시 또 올라가네요. 예, 올해는 한 10%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네. 이 2020년 이후로 보면은 한 230% 올랐고 작년 초 이후로도 7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떨어지다가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약간 끝이 들려서 꼬리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보이시죠? 예. 이게 수요 전망이 밝아요. 그 세계 원자력 협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네. 여기서 낸 자료를 보면은 지금 건설 중인 원자로가 한 60건 정도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예. 그리고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이 한 1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계획도로만 된다고 하면 우라늄 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미국이 전쟁 중인 러시아의 우라늄 공급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트레이더들 중심으로 우라늄 상승 베팅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우라늄을 생산하는 채굴하는 광산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도 많이 끄는데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카메코라는 회사가 네. 세계 최대 업체라고 하는데 본사는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 사스퀘천 주에 있는데 이 사스퀘천이 캐나다 중부 쪽에 위치한 주인데 농촌, 광업, 광산업 이런 산업 중심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어떻게 유학을 이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다가 우울증 걸릴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3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환경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광산업체들이 많은데 카메코도 여기에 본사가 있어요. 네. 종목은 그 CCJ라는 코드로 뉴욕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매출이 지금 2분기에 6억 달러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났고요. 순이익이 3,600만 달러인데 160% 뛰었어요. 이미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 그 주가가 최근 와서 많이 뛰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컨슬레이션 거래 소식이 들리면서 이 회사 주식도 뛰었어요. 카메코도 같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돌고 이렇게 머리를 돌려보면은 우라늄도 뜨겠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한 거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라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2027년까지는 우라늄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주가 상승에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라늄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텍사스에 있는 회사인데 이것도 채굴 업체예요? 네. 그 종목 코드가 UEC인데 네. 이 회사는 최근까지 보면은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최근 분기에 2천만 달러 정도 적자가 난 회사고, 그래서 카메코랑 비교해 보면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뒤처지는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우라늄을 그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ETF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2개 정도 있는데 글로벌 X 우라늄이라는 ETF가 있어요. 네. 그 종목 코드가 URA인데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이 2010년에 출시한 펀드고요. 운용 자산 규모가 한 33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펀드는 그 우라늄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채굴하는 광산업체의 주식을 투자해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주식으로 운용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카메코 주식이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4분의 1 가까이가 카메코니까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죠. 최근 한 달 동안만 이 ETF 수익률이 15% 정도 났고요. 1년 수익률이 25%였어요. 그리고 2019년에 출시된 펀드가 하나 있는데 스프롯 우라늄 마이너스 네. 광산업체라는 뜻이죠. 종목 코드가 URNM인데 운용 자산 규모는 16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카메코 비중이 18%로 제일 높아요. 근데 운용 수익률은 운용 실적은 글로벌 X가 더 나요. 네. 그 URNM 최근 1개월 동안 수익률은 14%니까 비슷한데 네. 1년 동안 수익률이 13%예요. 그러니까 아, 미래에셋 상품보다 한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맞춘 좀 투자 전략 또 관련 기업들까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었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